안녕하십니까, 정의태입니다. 종교계 국회의원들과 허경영 하늘궁 심판하나. 네, 지금 종교계가 허경영에 대해서, 이 허경영 하늘궁에 대해서 사이비종교 규제법의 대상으로 언급을 하면서 그러면서 나서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이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사이비종교 규제 입법 위한 공청회가 11월 18일에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이 종교 단체에서는 사이비종교 규제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지금 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허경영 하늘궁 네, 통일교 한농복구회 은혜로교회 피해자 등 이단 사이비로 분류되는 단체 피해자들이 대거 나설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이비 종교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라는 건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양심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종교의 핵심은 양심이다라는 거예요. 그 양심과 영성, 이 신성,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인 것인데, 아무리 자신이 종교에 매몰돼 있다 할지라도 양심이 없으면 그 사람 인정 못 받죠. 그리고 사회로부터,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 못 받는 그러한 자가 종교에만 미쳐 있다 그러면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기 딱 좋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양심이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이비 종교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거고, 피해자들은 온몸으로 버티며 피해를 막기 위해 몸부림쳐 보지만 고소고발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역부족 상태에 있어 지쳐만 간다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큰 문제가 뭐냐면 돈만 있으면 판사 출신, 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선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반사회적인 종교들이 보면은 이 허경영만 해도 뭐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3개를 선임하는 거죠. 일반 서민들은 변호사 한 명 선임하려고 하면은 한 건당 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500만 원 이상이 들어가죠. 거기에다 판사 출신이다 그러면은 뭐 몇 배로 부르죠. 뭐 1,500만 원, 2천만 원, 뭐 그 이상 뭐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이 한심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판사, 검사, 변호사 분리해서 판사는 판사만 하고 변호사는 변호사만 하고 검사는 검사만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처럼 돈이면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끌고 나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제 판사가 오늘의 변호사가 돼가지고 후배 판사 앞에 변호사로 섰다. 그 후배 판사랑 어떻게 인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정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검사 단계에 가면 또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또 선배 검사가 변호사로 나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요즘에는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 출신 변호사를 또 선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경찰 출신자들을 로펌 같은 데서 영입을 해가지고 이게 뭘 기대하는 건지 우리 국민들이 모릅니까? 응? 결국에는 이 전관이 연결망을 가지고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다라는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 싹 다 뿌리 뽑아야 될 그러한 정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주 이가 한심하고 안타까운 정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비 종교 피해자 단체와 함께 심각한 피해 상황을 다시 알리고 국가적 대책을 요구하고 사이비 종교 규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각 피해자들의 사례 발표를 하는 등 공청회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국회에서 연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번 이런 사이비 종교 규제 입법 필요성을 외치면서 학자, 법률가, 그리고 참여 국회의원들의 축사 및 지지 발언, 그리고 국회의사당 인근 야외에서 사이비 종교 규탄 순서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그동안 많은 분들이 싸워왔어요. 허경영과 싸우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종교 단체에서 우리가 익히 알았던 뭐 통일교라든지 JMS, 뭐 신천지 이런 거와 대등하게 허경영 하늘궁을 여기에 이제 이름을 올리게 된 거죠. 그동안 이 허경영이가 완전히 정치인 행세를 했죠. 본인이 정치인인 척 정치인 행세를 하면서 박근혜랑 결혼하기로 했다. 또 이병철 양자, 박정희 비선이었다. 거짓말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해서 완전히 정치권에서 배제되는 그러한 상황을 겪었는데 이 허경영이 이제는 이렇게 이제 정치계, 뭐 정치계에서도 이제는 10년 동안 출마 금지가 됐죠. 네, 이 국회의원들이 나서는 다양한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거는 민주당이든 또 국민의힘이든 개혁신당이든 조국당이든 모두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허경영 하늘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하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가족이 이 허경영이를 우주 만물 창조신 재림예수, 뭐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로 알고 이 허경영한테 돈을 갖다 주면 천국에 간다 해가지고 천국 티켓을 300만 원을 주고 산다 그러면 그 가족을 제대로 우리가 인정하겠습니까? 결국에는 가족이 파탄나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상담을 제가 받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 허경영이 때문에 가족, 이 자녀들하고 갈라져가지고 자녀를 못 보고 있다. 이런 목소리를 들으면은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거죠. 계속 고립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우주만물 창조신이다, 재림예수다, 미륵불이다 하면서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자기 집단 속에서는 그것이 진리화되고 절대 명령화되고 그리고 신도들은 절대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는 계속 격리가 되면서 분리가 되면서 가족, 사회, 국가에서 완전히 차단되는 그런 사태로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으니까 이 허경영 하늘궁 쪽으로 모이게 되고 결국에는 대한민국은 아주 위험한 지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종교계와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비종교 규제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종교범죄 가중처벌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종교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우리가 지원법을 만들어서 종교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담계에서도 종교 피해자에 대한 상담사를 양성을 해서 우리가 이 상담 지원, 심리치유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들은 계속해서 이런 반사회적인 종교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강탈당하고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허경영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처소로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계속 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는데요. 이 허경영이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채널 방송을 못하게끔 방송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지금 이 국정감사에 사실 이 허경영이 불러야 됩니다. 이거 국정감사에 허경영이 불러가지고 이 허경영이 우주만물 창조신이야. 당신이 공중부양하냐? 응? 당신 그동안 공중부양한다는데 여기서 공중부양 못하면 당신 계속 그동안 거짓말해 왔는데 그 거짓말 모든 거 다 들통난 것으로 해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킨다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허경영이가 마음에 찔리는 게 있으니까 계속 유튜브 채널 폭파시키는데 신고하고 이러한 행위들 하고 있는 거죠. 우주 만물 창조신이라는 자가 좁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면은 그러면은 저자는 뭐 우주 만물 창조신은 고사하고 그냥 일반 범부만도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을 줘서는 안 된다. 지금 경찰은
계속 반론 기회를 주면서 시간 끌기에 말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당장 이 허경영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시키고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